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슬픔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글로 써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슬픈 감정이 지속되면 슬픔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파고들어서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 감정을 글로 쓰면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시를 쓰는 제주소년 민시우 군도 엄마 잃은 슬픔을 9살 때부터 시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시우 군의 아버지 민병훈 감독은 이런 시우의 이야기를 영화 약속에 담았습니다. 슬플 때 시를 쓰는 민시우 군, 이런 아들을 보며 영화를 제작하는 민병훈 감독, 제주에서 낭만적으로 살아가는 부자지간인데요. 지금 만나봅니다. 바다 건너 제주에서 오셨습니다. 민병훈 감독님, 소년시인 민시우 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랑 아들 딱 봐도 그냥 헤어스타일부터 긴 머리 찰랑찰랑한 거부터 네, 굉장히 닮으셨어요. 붕어빵이에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네. 아빠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시우 군은? 전 좋아요. 좋아요. 네. 아빠 뿌듯한 미소를 또 짓고 계시네요. 어떠십니까? 아들 커가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가 저를 닮기도 했지만 사실 엄마를 더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커가면서 이렇게 보면 마음이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마음도 들고 합니다. 네, 언뜻 또 엄마가 보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난해 우리 아빠 민병훈 감독님이 만든 영화 약속이 개봉이 됐고 또 우리 아들 시우가 쓴 시집 약속이 출간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는 시우가 더 유명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우 많이 바빠진 것 같아요. 어때요? 약속 영화 찍은 이후로 뭐 라디오나 그런 거 녹화 같은 거 많이 해서 막 귀찮기도 그런 마음도 어쩔 때 좀 들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경험이니까 저는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드님 매니저 역할을 또 하게 되셨어요? 네, 저보다는 이제 시우를 더 많이 알아보고, 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네. 그냥 뭐 시우 아빠로 제가 이제 불리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네, 시우가 또 잘하니까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부모 마음이긴 한데 사실 시우가 유명해졌지만 우리 민병훈 감독님도 영화계에서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 러시아 국립영화대학을 또 나오셨고 이탈리아 토리노 국제영화제에서 대상 받으시고 이 국제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원래부터 영화 감독이 꿈이셨나요? 네, 영화를 하려고 이제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 좋아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영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온 시우랑 이렇게 다큐멘터리까지 만들게 되는 그런 동력을 삼아서 지금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시우 군의 시를 좀 찾아서 읽어봤는데 어쩌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감수성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 예술적인 재능을 좀 아빠한테 물려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엄마를 생각하다가 시우가 우연히 시를 썼고 시집을 내게 됐고 또 이제 소년 시인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사람들이 시인이라 그러니까 작가라 그러니까 시우는 어떤 기분이에요? 저는 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시를 쓰고 했는데 보통 어른들이 이제 시나 글을 쓰면은 작가라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좀 작가로 말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어린 작가 이런 느낌이어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랑 좀 특별해서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이 아줌마는 책을 한 권도 못 냈는데 시우는 시집을 2권이나 내서 제가 이따가 비결을 한번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많이 슬펐잖아요, 시우가. 네. 그 슬픈 걸 글로 표현해서 시를 써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처음에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딱 돌아가신 거 자체로만으로도 엄청 슬프고 그랬는데 확실히 시로 부담감을 덜어내고 그러니까 확실히 슬픈 게 좀 많이 없어졌고 그 옆에 아빠도 계속 도와주고 하니까 엄마 생각나면 슬프기보다는 그래도 좋은 느낌이 더 많이 나서 많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7살 때 이제 엄마랑 이별했는데 지금 이제 12살? 3살. 13살. 우리 나이로 이제 만으로는 12살. 이제 많이 그 사이에 또 성장을 한 것 같고. 이 시우한테 시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의미예요? 지금 저한테는 좀 어리니까 예. 어린데도 이렇게 시 덕분에 이런 라디오도 나오고 다른 방송에도 많이 나오니까 거의 제 인생에는 시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인생의 전부가 시다. 어느 시인이 이런 대답을 하겠어요. 예. 근데 우리 민 감독님 원래 사실 살던 곳은 제주도가 아니잖아요. 왜 제주도로 내려가셨어요? 엄마가 아팠고 엄마가 아픈 이후로 저에게 공기가 좋은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 그곳으로 옮긴 곳이 제주였고 아마 그 얘기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탔던 것 같아요. 제주 가자 그러고 바로 떠나셨어요. 네네. 원래는 어디 사셨어요? 저 서울에 살았죠. 서울에 쭉 사시다가 네. 시우 몇 살 때예요, 그게? 시우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유치원 5살 때? 네네. 네, 그래서 엄마하고 먼저 제가 빨리 여행을 갔고 거기서 너무 좋아하고 자연과 함께 보니까 그리고 몸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네네. 바로 여행을 갔는데 이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이제 집을 얻어서 살게 되면서 시우도 제가 데려왔고 그렇게 해서 제주에 살게 된 거죠. 그렇군요. 시우는 그 어때요? 제주도하고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어디가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생각도 나지만 서울은 그래도 지금 제주에 좀 더 많이 살았고 적응이 됐다 보니까 저는 제주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주가. 그리고 그 아무래도 엄마가 아팠을 때지만 또 제주에서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기억들도 나죠? 네. 예, 어떤 기억이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그 한라산이나 그런데 같이 손잡고 걸었거나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자고 그랬던 게 다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장소 갈 때 또 엄마 생각날 때가 많겠어요. 네. 그렇군요. 특히 어디 갈 때가 생각이 많이 나요? 그 한라산에 아빠랑 저랑 엄마만 그 아는 숲이 있는데 거기 아빠가 딱 만들어가지고 길 내서 딱 거기를 이제 엄마 숲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를 계속 가는데 거기 갈 때마다 엄마 생각이 계속 나요. 이야, 거기 비밀의 정원 같은 곳이군요. 네. 와, 어딘지 나중에 아줌마한테만 살짝 알려주실래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멋진 곳일 것 같아요. 네. 우리 민 감독님 직업이 감독이시니까 아무래도 제주에서 가족끼리 보냈던 시간도 영상으로 많이 담아두신 거죠. 혹시 이런 순간이 이별의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담기 시작하셨는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그냥 아이가 태어난 순간 또 아이의 어렸을 때 순간을 그냥 제가 영화 감독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록으로 좀 남겨놓은 거예요. 아빠 마음으로. 네. 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시를 쓰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화적으로 이미지를 담아놓고 그런 좋은 순간을 담아놓으면 저에게 좋은 영상을 간직하는 순간이 될 테니까 네. 그렇게 담아놨지 뭐 영화를 만들려고 생각하는 순간은 없었죠. 네. 그래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살아나게 됐는데 그 제주에서 지내시는 동안 우리 아내분이 또 작가분이시잖아요. 예, 그 두 분이 같이 작품도 하셨었는데 어떤 얘기들을 남편에게 많이 했고 또 시우한테는 엄마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 또 그것도 궁금하네요. 주로 작품 얘기를 많이 해도 일상 안에서는 우리가 영화 감독과 작가로 만난 게 아니라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일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딱 꼽자면 감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도 있는데 기적이라는 시에 보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걷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게 모두 다 기적이야 이런 시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엄마가 많이 했어요. 네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참 그런 순간들을 그때마다 감동을 받지만 또 우리가 또 쉽게 또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마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감사함. 감사함. 네, 예. 그렇습니다. 시우는 엄마가 한 얘기 기억에 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 중에 엄마가 저한테 가장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줘서 그게 가장 기억이 나요. 그게 최고의 말이죠, 진짜. 이게 제주에서 참 새 가족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을 텐데 좀 오래오래 그 시간이 지속됐으면 한데 그 제주 가시고 이제 1년 만에 그 부인분이 또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그 아들하고 둘이만 남았을 때 그때 참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시우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네. 그런 사건은 모든 가족에게 있는 것 같아요. 시기의 문제지 뭐 다 맞아요. 있죠. 예. 그래서 남겨진 자들의 가족은 제가 다 아마 겪어본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겪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 시기를 아빠인 저는 다행히 시우와 함께 시우는 시를 통해서 네. 저는 영상을 통해서 기록하고 또 애도하고 그 시간을 같이 견디고 또 마주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대부분 죽음을 외면하잖아요. 또 묻지도 못하고. 특히 아버지와 아들은 엄마와 딸은 좀 다른데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얘기 좀 피하는 게 약간 일반적이죠. 예. 다행히 그런 부분들을 관통하면서 같이 견뎌주고 이야기 나누고 또 시를 통해서 또 저는 영화를 통해서 같이 그런 작품을 하다 보니까 좀 지금은 많이 견뎌졌다고 하나? 뭐 네, 그런 네. 시간들이 통과가 됐네요. 근데 이사를 또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가고 또 우리 시우랑 같이 제주도에서 계속 이제 머무르기로 하셨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지금도 서울 오면 이 여의도 지금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 여의도도 제가 사실 오기가 되게 두려웠던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아내와 거닐었던 그런 장소, 형태가 다 기억이 나는데 네, 네. 이상하게 제주는 예. 자연이 주는 위로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 주는 그 위로감과 색채, 바람결, 바다, 숲 이런 부분들이 아내가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훨씬 더 이렇게 견딜 수 있고 평온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 오면 그곳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두렵고. 또 서울은 아마 그랬으면 제가 굉장히 우울이 심했을 텐데 네, 제주라는 네.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저와 시우가 함께 견뎌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제주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더 좋죠. 그렇군요. 예. 이제 둘이 남은 아버지와 아들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아들도 역시 많이 눈물바다였고 저도 많은 예. 그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그 눈물바다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마주보기를 하는 것, 직면하는 것. 다행히 시우가 어느 순간에 첫 시를 써왔고 그 첫 시를 통해서 제가 야, 이런 방식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제가 동료를 시우에게 시를 권했고 시우가 그 이후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꾹꾹 눌러 쓴 시를 통해서 자신의 네.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그걸로 격려해주고 또 옆에서 촬영하면서 굉장히 함께 공감했던 그런 시간이 예.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시가 굉장히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좀 소개를 해줄래요? 무슨 처음에 쓴 시 생각이 나요? 네. 네. 슬픈 비? 네. 예. 그건 왜 쓰게 된 거예요? 아빠가 네. 이제 처음에 시를 써볼까?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썼는데 이제 쓰려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네. 그냥 뭐 쓰지? 처음 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 딱 비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비 하면은 눈물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서 이제 눈물로 시를 써볼까? 이렇게 해서 슬픈 비라는 제목으로 첫 시를 이렇게 썼는데 아빠가 너 너무 재능이 있고 잘 쓰는 것 같다고 이제부터 시를 써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를 계속 쓰고 처음 쓴 시가 슬픈 비예요. 아빠가 첫 작품을 보고 시우를 알아본 거예요. 시우가 엄마 생각을 하면서 쓴 첫 번째 시인데 이 시를 시우가 조금 낭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예, 자 부탁할게요. 비는 매일 온다. 나도 슬플 때는 얼굴에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 비도 슬퍼서 눈물이 내리는 걸까? 비야, 너도 슬퍼서 눈물이 내리는 거니? 하지만 비야, 너와 나는 어차피 웃음이 찾아올 거야. 너도 힘내. 비한테 오히려 비를 위로해 줬어요. 예. 이 아들의 첫 시를 읽는 순간 우리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아이의 시를 처음 보고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순간을 다행히 제가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고 저도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저도 영화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는 시를 통해서 저는 영화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결심으로 이제 결행으로 옮기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 때문에 영화 약속이 이제 탄생을 하게 맞아요. 된 거군요. 그전에는 그 영화 약속을 보면은 제가 이제 앞장면을 봤는데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그냥 시우랑 아빠랑 부둥켜 안고 매일 울었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시우가 그런 말을 해요. 엄마가 없는 게 하나도 좋은 게 없잖아. 예. 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때 얘기를 해 주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얘기 안 했죠. 해줄 말이 없죠. 그냥 맞아요, 제가 맞아요. 해줄 수 있는 거는 안아주고 같이 위로해 주는 거죠. 그거는 제가 어떤 말로도 아이한테 위로를 해줄 수 없는 거고 네. 그냥 몸으로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다독여주는 것 이게 그냥 저의 대답이죠. 맞아요. 사실 그 위로가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아들이 많이 위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제가 혼자였으면 또 아이가 없었으면 또 제가 울어야 될 부분을 아이가 울어주니까 예. 또 아이가 저의 지팡이이자 또 지름길이기도 해요. 또 아이가 먼저 그 선행을 해주고 아이가 속내를 얘기해 주니까 저는 오히려 다독여 주지만 제가 위로받는 느낌? 뭐 이런 부분도 생기니까 아주 좋았죠. 시우는 혹시 아빠가 힘들어 보일 때 어떻게 위로해 주려고 해요? 아빠가 좀 힘들어 보일 때 네. 아빠 오늘 어디 뭐 몸이 안 좋냐 아니면은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아빠는 저한테 그걸 말해주면은 괜찮다고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그러면은 제 마음이 살짝 좋아져요. 아빠가 힘든 거 알고 제가 또 이렇게 말해줬으니까. 아까 보니까 아빠 껌딱지던데? 그쵸? 네. 본인 인정해요? 네. 아빠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일단 제가 의지할 사람이 이제 옆에 아빠밖에 없으니까 아빠를 제가 그래도 가장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빠 옆에 있으면은 마음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같이 놀 수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예.
이 영화 약속을 통해서 우리 민 감독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셨어요? 약속은 결국 우리가 사람마다 생각하는 약속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데 누구나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예, 우린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또 연결돼 있다고 봐요. 네. 연결되어 있는 희망 그리고 우리 부자만의 애도가 아니라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작품이 위로와 연대, 공감이 되면서 네. 희망의 메시지를 꼭 얻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 네.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대중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 사실 아빠와 아들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영화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럼요. 제가 예. 아이와 함께 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같이 레드카펫을 걷는다든지 관객분들과 앞에서 대화를 하고 또 영화를 통해서 이런 방송에도 출연하고 이런 예. 경험은 사실 귀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얻었죠. 영화를 통해서 시우와 저는 이미 다 얻었고 지금 갖고 있는 영화나 이런 시가 어떤 대중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연대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뭐 저희는 흡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우는 그 처음에 영화가 된다는 걸 모르고 아마 찍혔을 텐데 나중에 영화가 되고 나서 봤죠? 시우 몇 번이나 봤어요? 4-5번, 4-3번 정도. 오, 그 정도 봤어요? 네. 어때요? 영화를 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 봤을 땐 네. 또 엄마가 나오고 그러니까 좀 슬프고 정말 1시간 반 정도 된 영화인데 그거 봤을 때 한 30분? 그 정도 엄청 짧게 느껴지고 집중해서 봐서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후에 이제 좀 많이 봤을 때는 네. 이제 좀 제가 이게 영화로 나올 줄 모르고 연기를 안 하고 찍은 거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좀 부끄러워서 제가 좀 어렸을 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좀 부끄러운 장면도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화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 나이 때는 그래요. 이제 얼마 후면 이제 벚꽃 계절이 와요. 여의도 또 이제 벚꽃 축제가 유명하잖아요. 예. 봄꽃 축제 유명한데 이제 올해는 날이 따뜻해서 더 빨리 필 것 같은데 우리 시우 시 중에서 벚꽃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시도 시우가 좀 낭송을 해줄 수 있어요? 네. 예. 자, 그럼 부탁합니다. 엄마, 오늘은 저번보다 벚꽃이 진짜 엄청 많이 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벚꽃을 손에 들고 엄마한테 선물을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벚꽃을 이제 엄마한테 줘야겠죠? 엄마, 이제 제 마음처럼 예쁜 벚꽃을 선물할게요. 예. 제목이 4번째 계절. 아이고, 벚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예. 시우는 왜, 근데 이게, 제가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줌마가 조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근데 엄마한테 정말 벚꽃을 이제 손에 들고 엄마한테 주고 싶으니까 그래도 죽을 때 봄이면 엄마한테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벚꽃. 근데 시우는 보니까 벚꽃도 그렇고 아마 보이는 모든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엄마 생각이 다 이렇게 나나 봐요. 물건들 볼 때마다. 엄마라고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엄마가 이제 있었을 때 엄마가 네. 이제 머리띠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예.
그 머리띠가 아직도 집에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먹을 때 저도 머리카락이 길다 보니까 예. 그럴 때 그 머리띠를 쓰고 하는데 아빠가 그때 엄청 예쁘고 멋있다고 해요. 엄마 머리띠를 볼 때 또 그런 생각이 나고 또 엄마 나무도 있다면서요? 네. 예. 저희 집 바로 옆에 예. 그 엄마 숲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예쁘고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나무가 있는데 이제 그 나무를 이제 엄마 나무라고 애칭해서 많이 가고 거기 숲을 이제 엄마 숲이라 해서 거기를 정말 많이 가요. 또 노루도 찾아온다면서요, 집에? 네. 예. 저희 집 바로 옆이 이제 숲이다 보니까 이제 노루가 저희 집 마당에 많이 와서 좀 어쩔 때 그때 많이 오긴 하는데 가끔씩 오는데 이제 그게 엄마라고 생각해서 엄마가 저를 보고 싶어서 가끔씩 이제 저를 보러 와주는 거라 생각해서 노루가 올 때 마음이 엄청 좋아요. 와, 시우가 참 시우 방법이 너무 좋네요. 아줌마도 얼마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도 슬퍼요. 근데 만날 수 없지만 다 여기에도 엄마가 있고 여기에도 아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따뜻해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시우도 그렇게 생각한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엄마라고 생각하면? 네. 이제 뭐든지 다 엄마가 썼던 물건이나 그런 거 이제 보거나 이제 그런 걸 이거 엄마처럼 예쁘니까 이걸 엄마라고 애칭하면은 다음에 이런 걸 볼 때도 뭔가 엄마 보는 것 같이 네. 예쁘니까 그럼 제가 많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를 엄마라고 애칭을 해서 그런 이제 볼 때마다 마음이 좀 기뻐지려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요. 엄마는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진짜 시우 말대로 여기저기 다 계신지도 몰라요. 예. 오늘 시우 덕분에 굉장히 마음이 뭉클한 따뜻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시우가 이제 이번에 2번째 시집을 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마웠어요. 네. 네, 아버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엄마 잃은 슬픔을 시로 쓰는 소년시인 민시우 군과 아내 잃은 슬픔을 영화 약속으로 남긴 민병훈 감독이었습니다.